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우리 게스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뭐 많은 광고주님이 있습니다만 부동부동 이거 안 까신 분 아직 없으시겠지? 부동부동 진짜 여러분 이프로가 막 화내고 그랬는데 안 까시면 저희가 잠시 부동부동 까는 시간을 생방송으로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 합시다 진짜. 예. 그거 한번 하여튼 뭐 개인 맞춤형 뭐 부동산 하면 부동부동을 일단 깔아보고 고민해야 된다. 네. 꼭 말씀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멤버십이라는 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언더스탠딩 멤버십. 돈독 올랐구나 아주. 그 유료죠 유료. 유료입니다. 유료죠. 유료인데 진짜 막 여러 가지를 줘. 우리 열심히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고 뭐 책도 보내주고 공연 티켓도 보내주고 막 하는데 오늘 나오신 분이 그 홍콩 가기대 김현철 교수님인데 김현철 교수님과 그 따로 찍은 멤버십만 볼 수 있는 영상도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거기 보면은 김현철 교수님과 2%가 너무 케미가 잘 통해가지고 네. 역시 우리는 뭔가 통했어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 멤버십 보신 가입한 분들만 보실 수 있다는 네.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이 지성 INC LED 벽시계도 좀 사고 좀 선영 크리에이티브 좀 PPT도 좀 맡기고 깔고 했었어야지. 했었으면 우리가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자꾸 줄어들잖아요 지금 칸이 자꾸. 이제 지금은 멤버십이죠. 나중에는 이제 전면 유료화하다가 우리 망할 겁니다. 언더스탠딩 망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을 게 없어요. 예.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공지사항이었습니다. 진짜 언더스탠딩이 뭐 엄청나게 큰 부자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안타깝다 정말. 여러분 2%는 사실은 달고 달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밉상이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네. 솔직히 안승찬 기자는 진짜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진짜 와 정말 정론직필의 대명사였는데 네. 야, 이제 세일즈를 시작하는구나. 자 이제 김현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김현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때 강연도 재밌었잖아요 우리 강연. 네. 재밌었죠. 힘들어. 자 오늘은 교수님 주제가 실손보험입니다. 네, 실손보험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 의료비. 네, 우리가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은 이제 의료비를 좀 싸게 보험료를 내고 어쨌든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건데 그것도 있지만 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의료비. 네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난리가 난 뭐 그 의대. 네, 의대 정원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수 의료에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면은 돈 많이 받고 하는 건데 언더스탠딩이니까 싼값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인가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결과물은 아름답습니다. 뭐가 어떤 점에서 아름답냐? 이 의료 체계와든지 이런 모든 국가 시스템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 하면 모든 것의 종착점은 네가 얼마나 오래 사냐예요. 그걸 보면 의료 체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양한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종착점인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00년에 우리나라의 그 평균 수명이고요. 왼쪽 그림이 20년이 지난 2021년의 평균 수명입니다. 똑같은 OECD 자료예요. 그런데 2000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요. 저 밑에 있습니다. 여기 남자 71세, 여자 79세.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다 높잖아요.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 정말 뭐 멕시코, 뭐 헝가리 이런 나라나 우리나라보다 낮지. 다 OECD 대부분 국가는 높았는데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대 수명이 3등이에요, 전 세계. 1등이 일본, 2등이 스위스, 3등이 한국입니다. 저건 또 밑에가 긴 거군요. 그러니까 긴 게 좋은 거죠. 지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똑같은 OECD 자료인데 어쨌든 바꿨었는데. 뭐 뒤에 OECD 국가에서도 말할까 선진국 중에서도 하위에 있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와. 근데 제 느낌에 2000년의 의료 시스템이나 병원 환경과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병원 환경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2000년하고 비교해서 2000년에도 병원 갈 때 의료보험증 갖고 가서 선생님 아 해봐 그럼 아 하고 네 약 받아가세요 네 하고 약 받아가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뭐 우리나라 뭐 이제 흡연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다양한 원인들이 많죠. 소득도 많이 이제 성장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 한 편이 네. 아니고 예. 그 모든 것의 결과이나 어쨌든간에 우리나라는 국뽕 한번 맞아도 된다. 이 정도 성취는 우리는 잘했다. 네, 전 세계 3등입니다. 근데 의료 시스템만 딱 가서 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회피 가능한 사망률, 회피 가능한 사망률. 그러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 뭐랄까 죽은 사람들의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의료 시스템. 그게 우리나라 OECD 5등입니다. 5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 시스템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처럼 전문의를 내가 만나자고자 작성했을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하루에 하루. 네. 당일에도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를 써서 이 정도로가 왔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결국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성비를 따져보니 2001년에 1인당 얼마를 썼냐 의료비로 오른쪽은 2001년이고요. 왼쪽은 아까 거기 2021년 20년이 지나서 예. 우리나라가 얼마를 썼는지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2016년하고 2021년 둘 다 있습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이 2001년에는 그 PPP 기준 그러니까 뭐 이제 저 물가라든지 죄송합니다. 저기 인력을 뭐 의사의 인력, 의사의 인력, 간호사 인력 요거를 똑같이 맞췄을 때 PPP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893달러를 썼는데 굉장히 적게 쓴 거죠. 미국이 당시에 거의 5,000달러를 썼습니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한 이게 몇 배입니까? 한 6배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냐면요. 2016년에 2,400달러, 2021년에 4,189달러 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OECD 평균이요. 지금 4,700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의료비를 거의 안 쓰다가 네. 지금은 OECD 평균까지 왔습니다. 1인당. 근처까지. 예. 1인당 의료비가. 네. 요거를 이제 GDP 대비로 해도 예. 이제 OECD 평균이 9.7%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현재 9.3%거든요. OECD 평균보다 조금 적게 써요. 네. 그런데 모든 의료 지표는 완전 최상위권. 그러니까 의사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고 여전히 여전히 돈은 쓰지만 네네 돈은 적게 쓰고 돈은 굉장히 적게 쓰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아직 OECD 평균에 안 왔잖아요. 예. 거의 근접했다고는 근접했죠. 네. 하지만 이제 모든 지표는 1등이라는 거죠. 거의 알겠습니다. 1등. 의사 만나기 쉽고 그다음에 회피 가능한 사망률도 세계 5등이고 뭐 사망률도 가장 낮고 제일 오래 살고 뭐 훌륭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뭐 의료 시스템 나쁘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의사 만나는 시간도 진짜 짧긴 짧을 것 같은데 진짜 효율적인가 보다 우리는. 그것도 진짜 짧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3분 진료가 네. 좋은 거야. 3분이면 돼? 원래? 사실 웬만한 건 3분이면 사실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 그리고 일단 약 먹어보고 아니면 다시 당장 좋을 거 아니니까. 네. 와, 진짜 우리 효율적이다 정말. 근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의사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얘기 들어보면 종합병원 의사들이요. 전날 다 공부해요. 환자 오실 분들 누구 오실지 알잖아요. 네. 3분 진료를 위해서 미리 다 차트 검토하고 이분 오면 착착착착, 이분 오면 착착착착 그거 준비하고 예약되어 있고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 다음에 양방 뛴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신 다음에 그 환자분 들락날락 거리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양방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의사가 딱 옮겨. 그래서 딱 보고 여기서 이제 그럼 간호사분들이 마무리해서 내보내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오고. 이런 식의 이런 엄청난 효율성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대단한 좀 지나치죠. 좀 지나친데 하여튼 굉장한 효율성을 보여놨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높았던 이유. 왜 그러냐? 네, 이렇게 높았던 이유. 우리 손이 빨라서. 아니 양방 뛰니까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환자 보는 숫자가 늘어나니 단가는 떨어지고 야, 이 돈 받고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이렇게 케어한단 말이야? 그렇지. 조금 짧으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런 게 나오죠. 의사 낮은 선생님들은 수가. 완전히 의사의 그 피와 땀을 갈아 넣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돈을 적게 썼던 이유는요. 환자들이 병원을 적게 가도 됐었다. 왜냐? 젊은 대한민국이었거든. 예전에. 예전엔 젊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보다 훨씬 낮았던 이유 젊었다. 코로나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망률 차이가 그 나이를 보정 안 하면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거든요. 이유 늙었다. 국가가 늙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래서 젊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었고요. 예. 그런데 또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금이 꽤 높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병원 갈 때요. 공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막 가면 되잖아요. 한번 가지 뭐. 그다음에 뭐 약도 공짜면 약도 많이 타오지.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예전에요. 예. 우리 의료 보호 일종이라는 표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들 중에서도 더 많이 가난한 분들은요. 2007년 이전에는요. 그냥 의료비가 공짜였습니다. 의료비와 약값이 공짜였어요. 그럼 그냥 병원에 막 가는 거구나. 그냥 쇼핑 나러 다니는 거예요. 마실 나가듯이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이제 진짜로 그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20%, 예. 외래 진료는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 50%, 상금종합병원은 60%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지는 않죠, 그죠? 예. OECD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외래는 꽤 높아요. 이게 어떤 스피릿이 담겨 있는 거냐 하면요. 웬만하면 오지 마라. 그러네. 꼭 필요한 사람만 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죠. 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저 실손보험이 크다고 보는 거죠. 원래 이만큼 냈잖아요. 20% 내고 30%, 40%, 50% 냈는데요. 예. 지금 실손보험이 생기면요. 실손보험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죠. 이거를 대부분 실손보험이 또 커버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의 가성비가 높았던 본인 부담금, 그 가성비가 높게 만들었던 너 생각해봤을 때 너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오지 마. 왜냐하면 너 네 돈 들어가니까 그 체계를 마비시켜 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끊어버렸구나. 그렇지. 그렇게 끄는 겁니다. 그래도 실손 부담금은 어쨌든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엠빵 하는 거니까 총량은 비슷할 텐데 오히려 총량은 더 늘어나겠죠. 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엠빵 한다는 거지만. 의미는 어떤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실손보험료 내서 네. 그거 모아서 결국 병원 갖다 주고 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니까 사실 안승찬 대표 병원비를 내가 내고 내 병원비를 안승찬 대표가 내는 것일 뿐이지. 네. 근데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많이 따먹는. 그러니까 내가 낼 거 아니까 나도 병원 가자. 서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질문이세요. 사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이게 결국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실손보험을 내가 가서 공짜로 뭔가 했네라고 했을 때 그게 공짜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내는 거지. 결국 보험료를 내는 거고 내가 더 쓰면은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실손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사실 본인 부담금의 기능이 마비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야 그냥 병원 한번 가자 타먹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의료 이용의 총량이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료비가 확 늘어나면서 부실 세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OECD 수준의 의료비와 근접한 의료비를 우리도 결국 쓰고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의료 이용 횟수를 보면 여전히 OECD의 몇 배인데. 그렇죠. 그 말은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OECD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외래 진료 횟수가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뭐 1년에 16회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일본이 2등인데 10회, 그다음 평균으로 치면 6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병원에 그냥 놀러 갈 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너무 쉽게 불필요하게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사실 이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은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적정 수준이 있어야 돼. 적정 수준. 제 생각에도요. 너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 못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배제시키는 거고. 그렇죠. 너무 낮으면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 맞습니다. 수준이 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그 적정 수준은요. 나라별로 다르고 세팅별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통계학에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하는데 예. 뭔가 희생당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둘 다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국가가 우리는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필요한데 예. 요걸 이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예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 일본. 일본인데 일본은요 70세가 되면은 딱 70세 되는 날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을요 30%에서 10%로 줄여줍니다. 야, 저거 되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죠. 예. 가난한 분들 뭔가 좀 의료 비용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드리겠다. 예. 얼마나 선한 의지입니까? 저 때는 진짜 의료비가 많이 들 때로 간주하고 네. 그런 저거는 본인의 모럴 해저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가는 거다라는 컨셉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추측을 했으나 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의료비가 싸졌잖아요. 예. 70세 생일 되는 날부터 입원과 외래 진료비가 폭증합니다. 확실히. 10% 정도 증가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돈은 싸졌는데 이용이 늘잖아요. 예. 그럼 총액은 별로 안 줄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본인 목표했던 전체 본인 부담 의료비는 안 줄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 의료 이용을 더 했잖아요. 예. 했을 때 과연 그 이용이 노인들을 건강하게 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어요. 저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아니었다는 거죠. 늘기는 늘었는데 의료를 이용했는데 꼭 의료를 더 이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해진다? 근데 반대로 아닙니다. 저 부담금이 예를 들면 반대로 높아져서 네. 노인들이 병원을 덜 갔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률이 그럼 더 낮아질 것이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정말 아플 때 적절할 때 병원에 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더 많이 갔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지진 않는다. 사실 감기가 저절로 나으나 약 먹고 나으나 그 이후의 예후가 약 먹고 나았다고 약 먹고 나오셨으니까 이제 한 2년쯤 더 사시겠네요. 이게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정말 훌륭한 코멘트시고요. 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포를 쏘는 거거든요. 그냥 대포를 갈기는 거. 죄송합니다. 대포를 쏘는 건데 핀셋이 아니라 대포를 쏘면요 불필요한 것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진짜 이 대표님이 이 프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안 하면 죽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이렇게 탁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대포 쏘는 형태, 그냥 다다다다 갈기는 형태는 사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마구마구 섞이면서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랬겠지. 저렇게 되면 노인들은 병원에 더 자주 오시긴 했을 텐데 자주 오는 노인들 케어하느라고 진짜 케어해야 할 심각한 질병을 또 대충 넘겼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저는 저 논문은 진짜 이해가 가는 게 예를 들면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자주 갔다고 해서 사망률이 더 늘어났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진 않았어요. 개선이 없었다. 개선이 없었다. 네네, 개선이 없었다. 네. 그런데 미국도 다릅니다. 미국은 또 굉장히 최근 논문인데요.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태어난 달, 그러니까 내가 10월에 태어났냐, 9월에 태어났냐, 8월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게끔 설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제도 싫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딱 이용해 갖고 이제 10월이나 9월이나 8월이나 막 뭐 거의 같은 나이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인데 제도의 허점에 따라서 이제 그 본인 부담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은요.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증가했을 때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의 사용이 줄어서 노인 사망률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 부담금이 미국은요. 높아지면은 문제가 되는 나라예요. 그러네요. 병원에 안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네요. 진짜 문제 되는 나라고. 일본은 또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네. 적어 저 수준에서는. 그리고 미국이 약값 자체가 비싸네요. 비싸고. 그러니까 $100씩 늘어나면 병원 못 가지. 네네. 미국도 비싸죠. 3,000원 하다가 맞아요. 7,000원 하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 본인 부담금을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에 비례해서 내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야 엄청난 코멘트시네요. 네. 그래야 사람마다 수준이 비슷하지. 부담의 수준이 너무 비슷하지. 자주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 없어서 못 가지도 않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네. 네. 그거 뭐 하시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좀 사실 현실에서 임플리멘테이션 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이즈 치료제는 어쨌든 나라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 나라별로. 이건 꼭 필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에이즈 치료제 약값과 대한민국에 지원한 파는 약값이 다르거든요. 뭐 그렇게는 또 해볼 수, 그렇게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못 봤는데 뭐 예를 들어 서브시디를 지원금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네 있기는 있죠. 그 의료 보호 제도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너무 극빈층에게만 살짝 깔아주고 네. 있어서 사실 뭐 한 달에 연금 수입으로 한 돈 100만 원 되는 분들도 어찌어찌 살다 보면 약간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걸 찾아야 될까요? 적절한 수준이라는 걸. 어느 나라는 너무 과하고 어느 나라는 너무 헐겁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다 하나하나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연구한 게 딱 있습니다. 이거 홍콩 과기대 최윤지 박사의 제 제자인데요. 논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07년 7월에요. 엄청난 개혁을 하나 했어요. 복지 줬다 뺏기. 복지 줬다 뺏기처럼 어려운 개혁이 없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아까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공짜로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원래 본인 부담금을 한 10% 정도 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30% 20% 이렇게 냈는데요. 그래서 2007년 7월 전에는요. 이렇게 좀 이제 표준화를 하면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요 2007년 7월부터 갑자기 일종 대상자들의 그 이용이 줄어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들한테 그 한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의 그 본인 부담금을 도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라.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정말 의료 이용이 줄일 거 아니에요? 줄었을 때 건강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 논문을 이제 이따가 제가 그 유료화 컨텐츠에서 하고요. 오늘 뭐 여기 이제 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으시니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봤다라는 사실 정도 말씀드리고 끝나고 뭐 제가 그 요 논문만 요 경제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따로 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 을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일단은 이래서 본인 부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적절한 본인 부담금 찾아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나요? 네.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본인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병원에 안 가도 큰 불편은 없는 자잘한 병은 오히려 비용이 싸고 그거 지원해 주느라고 나가는 보험금, 보험 재정은 괜히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병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낮아서 뭐 외국에서 만들어진 신약인데 우리나라는 써보지도 못하고 써보려고 하면 집 팔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 말이 듣다 보면 그래 옳은 말이네 싶은데 그게 또 뭐 그거 왜 그러냐면요. 투표 때문에 그럽니다. 투표 때문에. 이게 표입니다. 표.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은 그래도 한 명이고 네. 까짓 거 감기 같은 거 그냥 싸게 하세요 해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200명이 감기 뭐 약 받아 먹으면 200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금 살포랑 크게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래서 굉장히 보건의료 정치학에서 되게 슬프게 논의되는 거고요. 사실 모든 보험의 기본 컨셉은요. 중증 질환은 보장을 강화하고 경증 질환은 돈이 뭐 그러니까 우리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가? 의료보험료가 무슨 뭐 넘쳐나냐? 쌓아놓은 돈이 있지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예정이라서 이게 돈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면요. 가령 청각장애인들 여기 청각장애인들은 이제
보청기를 넘어서요. 예. 이제 인공와우라고요. 아예 선천적으로 못 듣는 친구들은요. 인공와우를 설치를 해주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정상인처럼 살아요. 네. 네. 근데 못 들으면은 농화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기계가 발명된 지 30년이 됐어요. 오. 근데 이게 의료보험료로 이거 의료보험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뭘 해줘야죠. 당연히 다 해줘야 해줘야 되고. 되는데 다. 아니 그래도 저런 건 해줘야지. 근데 이거 완전 그래. 궁증이잖아요. 한 해주면 사람의 궁증이니까, 인생이 그거. 완전히 바뀌는 그럼 거잖아요. 좋겠습니다.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 된지요 2017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완전 자가부담이었다. 완전 자가부담. 하나당 3천만 원이에요. 3천, 6천만 원. 그러니까 감기 환자 2만 원 내지 말고 7천 원 내게 해드리려고 그 돈 쓰느라고 못했죠. 사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얼비툭스라고 해서요 대장암 표적 치료제인데요. 요게 이제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예전에는 45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암 환자. 아우 어떻게 세상에. 예. 이거 내면 이제 1년에 6천만 원이고요. 예. 뭐 3년 먹었다 그러면 이제 2억이잖아요. 근데 요거 보험 이거는 지금 표적 치료제라서 이제 이거 되는 분들은 그냥 사는 거거든요. 사냐 죽느냐 이제 이건데 이거 보험 이게 개발된 다음으로 증거가 딱 나와도 요게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건강보험에 커버가 되는 데까지 항상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네, 돈 없고 뭐 다른 거 우선순위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그래서 이것도요 나온 지 그러니까 입증된 지 한 3년 걸려갖고 2014년에 보험 적용돼서 이제 월 23만 원 내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싸져요? 네. 야. 그만큼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냐 죽느냐로 가야 되는 이런 게부터 먼저 돈을 내고 나머지 감기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특정 정당 비판할 생각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탈모제 이거를 해준다고 하는 거는 경증입니까 중증입니까? 죽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뭐 물론 교수님, 개인들한테는 물론 진짜 이제 중요한 문제일 저도 수도 그렇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건 진짜 있는 자의 그런 발언이라고들 또 합니다. 교수님이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게 우리 그러면 양승관 박사님 솔직히 모셔와셔야 좀 되는데. 그렇지. 너무 긴급은 아니지 싶지만 죽느냐 사느냐 머리 풍성하신 분이 솔직히 대머리가 병입니까? 그러면 다음 데서는 조심해 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네. 질병을 예.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뭐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M자형 탈모 다 있잖아요. 네. 예. 뭐 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먹겠다면 먹는 건데 여기 보험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가장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물론 그렇죠. 시급한 거 시급한 거, 네. 우선순위로 따지면 네, 지금 암 환자 못 해주는 거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먼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표 때문에 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게 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매우 어렵네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렵고 생사가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비싼 의료비를 사실 지원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대상자는 굉장히 적어지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보험 혜택이 소수화에 집중되고 네. 다수한테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정책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기 없는 정책이 되겠네요.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쉽지가 사고를 않겠다. 당해도 어. 단체로 당해야지 혼자 당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건 참 라고들 쉽지 하죠. 않죠. 네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예. 뭐 우리나라의 그 MRI 한 5년 6년 전에 MRI 그 급여화했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초음파 급여화했죠. 문재인 케어 네. 이른바. 진짜 제가 측정 정당을 뭐 얘기할 생각 정말 전혀 없고 그냥 예. 진짜 순수히 보건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제 이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MRI? MRI. 근데 MRI는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의사가 찍으라고 해서 환자가 찍으라는데 어떻게 안 찍어? 근데 근데 찍으라고 할 너무 때마다 막 많이 찍어야 돼서 80만 원씩 내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럼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여기에 대해서 페인을 느끼고 있었는데 MRI 딱 보험화 한다 그러니까 표가 나오긴 나오죠. 저는 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짜 필요한가의 질문이에요. 더 많이 찍기 시작했구나. 근데 이제. 교수님 그거는요. 그 맞는 말씀인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병원에 가면 다 MRI 찍으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MRI 찍어서 50만 원, 80만 원 계속 내야 돼. 근데 지금 그게 급여화되면
80만 원 중에 우리는 20만 원만 내지만 60만 원을 나라에서 내기 때문에 더 찍는다. 결국 비용은 80만 원인데 사람들은 20만 원밖에 안 하니까 혹은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안 찍어도 될 것들을 더 찍기 시작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손보험이랑 똑같은. 실손보험이 또 커버해주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거 MRI, CT 다시요. 그 MRI는 CT는 그대로였고 MRI 그 초음파가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3배 이상 늘었는데 야 진짜 의사들 중에 MRI 3배 늘어서 진짜 환자들이 건강해졌다라고 믿는 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증거가 아직은 충분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검사 과잉 국가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사가 굉장히 없어갖고 이거 좀 늘려야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그래도 그래 이렇게 동의를 했을 텐데 돈 때문에 못했던 검사를 하게 되는구나. 정말 그냥 원래 검사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돈 내고서도 그거 거기서 돈 더 깎아줘서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좀 이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의료비를 뭔가 깎아준다고 정부가 나섰을 때 그냥 의료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크놀로지가 좋아져서 의료비가 싸지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의료비를 깎아줘. 근데 그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건강보험료로 커버를 더 해준다. 이게 공짜가 아닌 거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거에다가 정부가 커버를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뭐 평소 같으면 2%가 이쯤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을 바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분위기 싸해졌겠으나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실손보험으로 가서 좀 마무리를 저희가 9시에 끝내야 되는 거 맞죠?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하실 말씀 충분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오늘 계속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제가 이제 간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의료제도 좋으니까 병원에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초진이세요? 두 번째는 실손보험 있으세요? 맞아요. 네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요. 답은 실손보험 있으세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셨죠? 어떤 의미죠 이게? 있으면은 이것도 하시고 이거 돈 안 드니까 이것도 하시고 뭐 주사도 한 대 맞으세요. 이거 참 좋아요. 실손보험 있으시죠?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원래 환자들 치료는요 의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 원칙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질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의 의학적 치료보다는 네가 갖고 있는 보험에 의해서 우리의 치료를 다르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항상 더 좋은 건 있잖아요. 가성비는 안 나오지만 있다니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그럼. 가격이 한 2-3배야. 근데 보험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데 그냥 2-3배짜리 비싼 거 하세요. 그렇지. 가성비는 안 나오지만 진짜 절대 수준은 높은. 그렇죠.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같은 치료가 있는 겁니다. 김현철 교수님 뭐 유튜브 찾아보면 여기저기 다른 채널에 있지. 그러나 언더스탠딩에 나오면 조금 더 재밌단 말이지. 2%의 질문이 레벨이 다르지. 그런 거. 근데 그렇다고 언더스탠딩이 한 번 볼 때마다 10,000원씩 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낼 건 아니지만 이거는 1,000원은 내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그냥 언더스탠딩에 나온 거 보면 제일 좋단 말이죠. 1,000원 내야죠, 근데. 네. 그런 느낌으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1,000원 더 내시면 저한테 100원만 더 주세요. 농담이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성비 악화는 사실인 거고요. 또 문제는 많은 부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가성비 악화의 이제 주요 원인인데 실손보험이 2003년도에 최초에 도입돼서 그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요. 2006년에 1,000만 건, 딱 3년 만에 1,000만 건, 그 다음 3년 만에 2,000만 건, 최근에 4,00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많이 들은 거죠. 이게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연령별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입니다. 50대까지는 대략 한 8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어요. 언제? 70세 이상부터.
저분들은 애초에 가입을 안 시켜준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끊으신 걸까요? 이게 이제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비싸졌고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고 가입을 자꾸만 안 시키려고 하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70세 이상은 사실상 이제 거의 아무도 안 가지고 거의 못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실손보험도 지금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려받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노령층인데 요게 커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데 다들 갖고 있죠. 다들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실손보험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첫 번째 보시면 1세대 실손보험은요 2009년 이전에는요 자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실손보험 타먹기 경쟁이 붙는 거죠. 공짜. 전 국민 의료비 공짜화. 그러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실손보험도 못 견디는 거죠. 그래갖고 실손보험 이제 회사들의 손해도 막심하고 이게 막 이제 엄청나게 의료비 증가의 원인도 되는 거죠. 실손보험 그래서 2세대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10%, 3세대 되면요 급여가 10%, 뭐 비급여가 20%, 4세대가 되면 최근이죠 20%, 30%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결국은 진짜 정말 좀 불필요한 거를 막아보자 뭐 이런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아까 건강보험에서 80% 커버해주자 80% 의원 가면은 80% 커버해 주는데 실손보험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80% 커버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0%에 80%면요 그 20% 그러니까 결국 내는 본인 부담금이 한 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전히 마비된 상황이다. 뭐 이 정도는 맞는 거고요. 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할 때 저렇게 될지 몰랐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MRI도 도입할 때는 제 생각엔 야, MRI 비싼데 그거 정부가 좀 해주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네, 선한 의지였다. 뭐 착한 마음, 네, 나쁜 마음 아니죠. 나니까 야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 생각 못했네 였을 텐데 네네. 실손보험도 그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저는 심지어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손보험. 네. 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을 작게 쓰는 게 아니라요. 결국 오히려 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었을 때 사회적 이득이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득이 거의 없다. 쓸데없이 돈 쓰기 경쟁. 쓸데없이 돈 쓰는 경쟁. 맞습니다. 본인한테도 내가 많이 쓰는 사람 약간 지대추구처럼 내가 이렇게 공공지에 지대추구 하듯이 다 같이 보험료 내는데 내가 더 많이 가면 나는 약간 이득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득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거죠. 아닌 거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이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면서 사교육 같은 거죠. 사교육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사교육 같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전 국민이 쓸데없이 그걸 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부작용이 뭐냐면요. 필수 의료 부족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의사 소득이 그 실손보험 많이 타먹기를 할 수 있는 의사는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소위 필수 의료과 내외산소는요 거의 안 늘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는 데가 어디냐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이거 뭐냐면 안과는 백내장 수술, 뭐 이제 시력 교정 수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는 도수 치료, 뭐 관절 수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는 과. 그렇죠. 그래서 실손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과가 기형적으로 많이 이제 돈을 벌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필수 의료 부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까지 존재합니다. 그럼 차라리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손보험 없애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실손보험을 없애면 어차피 피부과 성형외과는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빼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도수치료니 그런 과들은 소득이 감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중에서는 내외산소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실손보험을 굳이 들고 온 이유는요. 의대 정원에 우리의 모든 논의가 함몰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논의다. 사실은. 실손보험 어떻게 할 거냐. 실손보험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어요. 이게 보건복지부 게 아닙니다. 금융위 겁니다. 금융위 거.
보험회사도 되게 괴로워요. 실손보험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어떤 놈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근데? 아니, 의대 정원은 어찌어찌 윽박질러서 이번처럼 네. 확 늘리면 늘어져 앉지만 실손보험은 어떻게 없을까 이거? 실손보험 단계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맞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근데 1년마다 갱신이거든요. 지금 네. 슬슬 없애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슬슬 없애야 되고요. 슬슬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바꾸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네. 지금 점점 이제 4세대까지 왔는데 저는 이 비급여에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비급여에는 아예 커버를 해주지 말고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있죠. 급여는 이미 많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안 해주고 정말 소수의 비급여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이 정도면. 금융위 위원장님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거 진짜 너무 상태가 심각하고 이거 방치하고 있는 거 죄악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괴물을 키웠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고 하지 않고 전 국민이 실손보험 따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실손보험 같은 게 없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의료 아예 다 프라이빗인 거고요. 아예 사보험으로. 네, 모두가 다 사보험인 것이고요. 예. 실손보험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죠. 예. 근데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된 것, 저는 진짜 좀 우리나라 좀 특별하게 기형적이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동의하고 지금 의료비 문제나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또 무슨 피부과로 많이 가고 그게 다 실손보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손보험은 다른 나라도 어쨌든 그런 보험은 있을 텐데 네. 우리 실손보험에 뭔가 포인트가 잘못된 건 뭘까? 그게 궁금해서요.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보험 가입하면 보험 가입이 되게 비싸긴 비싸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 실손보험보다는 훨씬 비싼데 그럼 다 공짜예요? 그래도 커버를 많이 해주죠. 근데 정말 그게 의학적 필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되게 세게 보거든요. 예. 미국은 같은 의사들이 의료보험 회사에 많이 있으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아닌 거에 대해서 되게 세게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였으면 다 가차없이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점이 우리는 예를 들면 보험을 했으면 내가 그 청구서만 보험회사에 가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해요. 보험사에 있는 의사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가 의사를 마치 감사하듯이 너희들 뭐 이렇게 주사를 많이 났어? 하고 막 깎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네. 실손보험 처리했더라도 야 이거 MRI를 왜 찍어?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안 있는데. 돼. 되지 않니 왜 안 돼? 그럼 10만 원만 받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제 의사와 또 그 소비자 협회 이제 그런 또 그 감시하는 협회가 있어갖고 수가 협상을 또 비급여인 경우에 자기네들끼리 또 알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고가 좀 세게 되면서 그걸 적정 가격으로 내리고 같은 비급여라도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커버를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그게 문제네요. 그거 제대로 안 돼 있죠. 실손보험이 존재하더라도 그거가 보험금 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자동차 의학적 필요가 증명되는지 아닌지 나이롱 환자는 안 해주고 또 자동차 사고 왼쪽 범퍼 망가졌는데 오른쪽 뒷범퍼 같이 고치면 보험 사기라고 하듯이 실손보험도 실손보험 사기가 사실상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요. 취지와는 다른. 실손보험 사기 많습니다. 사기 건수 하나 말씀드리면요. 또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일부 아주 악덕한 의사와 그 실손보험을 팔던 보험 외판원이 브로커로 변해서 자기가 팔던 사람이니까 이 커버 되는 거를 누가 샀는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노안 왔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아까 렌즈 교환술이 뭐 2-30만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1,500만 원짜리 수술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뭐 좀 나았죠. 근데 20만 원, 30만 원과 1,500만 원 차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 그만큼까지 우리가 사회가 그걸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우리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우리도 그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에서 어쨌든 보험회사가 돈이 자꾸 나가잖아요. 결국은 나가는 사람은 물론 그 돈을 보험료로 받겠습니다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건데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할 때 보험회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그래서 환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개인 환자는 그거를 너 너무 과잉 진료했어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개인이. 근데 그걸 판단하려면 누군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개인은 못하니까 그거는 뭐 보험회사가 의사들을 고용해서 회계사가 회계감사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겠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실손보험을 개인이 청구하게 하지 말고 병원이 직접 청구 좀 해라.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공업사가 직접 청구하는데 왜 사람 보험은 다친 내가 직접 내가 청구해야 되냐. 그러게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네, 청구 한번 하려면 또 힘듭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했을 때도 그것도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의사들은 야, 너 청구하는 대로 주긴 줄 거야? 좀 슬슬 이제 니네들이 다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심사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건 안 돼. 그거 정말 싫어하는 거지.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단체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꼭 의사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하면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안 한 사람과 다른 대접을 해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네. 이번에 사실 필수 의료 대책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실손보험 개편이. 예. 근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아쉬운 게 그 필수 의료 대책이라고 나온 거는 되게 선언적인 수준이고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의사들이 아직 내고를 하는 협상의 테이블에 안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정원을 뭐 1,000명, 뭐 예를 들어 1,500명 늘리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이 의료체계 개편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내용 자체는 대부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 얘기가 들어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기가 가고 있는데 그 협상의 테이블에 빨리 와서 정원도 뭐 저는 1,000명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필수 의료 패키지의 구체화 지금 돈을 얼마 쓰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예 돈 얘기가 없으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와서 어쨌든 의정이 대화를 하고 빨리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가 안 가고 있고 이 와중에 결국은 손해 보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아직까지는 다행히 의료 체계가 이제 폭발하지는 않아서 꼴까닥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폭발하면은 환자들이 가장 큰 손해니까. 그래서 정부도 빨리 의사들님 돌아오세요라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 아니요, 근데 돌아오더라도요. 돌아올 뭐 좀 여지가 또 있어야 돼. 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그 일부 의사 선생님들도 그 0명이라고 그냥 나 늘리기 싫어 원점 재검토야 이렇게 하면은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고서 협상 테이블로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법원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된다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니다. 2,000명을 늘리든 2만 명을 늘리든 물론 그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수 있지만 의사들과 협상을 해야 된다.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국방 정책을 군인들과 협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죠. 물론 청취야 언제든지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의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되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로직은 동의하고요. 아니 뭐 이해 당사자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디자인한다.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현실론을 돌아보면요. 저도 의사이지만 의사 집단의 파워가 세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빅5 병원의 교수님들이 다 예를 들어 싹 자리를 비운다. 그럼 정부 못 버팁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이렇게 큰 병원 마비되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직업이 예를 들면 쌀 농사하는 농부들이 쌀 농사를 안 지어버리면 우리나라 못 버티고 전국의 변호사들이 다 안 하면 못 버티고 그런 어떤 필수적인 데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게. 근데 의사는 이게 되고 다른 데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전국에 있는 농부가 똘똘 합심해서 파업하기 어려울 거고, 변호사가 파업 한 몇 달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문제 조금 있겠지만, 뭐 꼴까닥 하고 당장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의사가 가진 힘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현실론을 생각하면은 원칙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는 저도 이제 큰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힘이 없는 집단이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대강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네. 하나 좀 평소에 궁금했던 것 중에 그 김현철 교수님께서는 너무 격차가 큰 것은 그 자체가 많은 문제를 불러오니 그것이 자유시장 경쟁의 결과이든 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든 격차를 줄이고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적정한 격차를 찾아가자.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성형수술과 피부 미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다 안 하고 살 땐 괜찮았는데 한 상위 한 1-20%가 성형수술도 하고 뭐 피부 미용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사실 2% 피부가 이게 나쁜 피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쁜 느낌이야. 가끔씩 보면 야, 너 좀 피부과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상대적인 눈높이가 달라져서 그래요. 제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 그 남들이 그 수학하고 다니는 건 똑같지. 그렇죠.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냥 선에 그래서 저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이건 내가 내 돈 내고 하는 거라도 그 성형수술 가능 여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의 용모를 이렇게 딱 야 너는 좀 그래 받아야 돼 하는 사람 받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아니 뭐 여유 있고 돈 좀 있다고 자꾸 이뻐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전국을 사교육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이 실손보험의 구렁텅이와 똑같은 구렁텅이다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옛날 과외금지 때가 제일 편했다. 과외금지하는 컨셉으로 성형수술도 진짜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성형수술의 범위를 떠나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이게 비만한 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그냥 다 식스팩 있고 다 뭐 이렇다 보니까 너도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도덕과 문화의 영역을 굳이 법과 제도의 그것으로 굳이 들어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 다시 이제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 던져보시는 거잖아요.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거가 뭐는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고 뭐는 그냥 뭐 그거야 왜 규제해라고 하는 기준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답을 못 하겠더군요. 저는 이제 그런 영역이요. 우리나라의 이제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근거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과도하죠. 외모 지상주의가 세지면 세질수록 모두 다 상향 평준화가 아니죠. 상향 격차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물질 만능주의가 빡세지면 빡세질수록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과잉 경쟁이 가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스님들 왜 갑자기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물질 만능주의와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가 이렇게까지 올 동안 뭐 하셨습니까? 갑자기 좀 이 말을 하고 나서 좀 걱정되네. 근데 사실 맞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치의 영역이고 생각의 영역인데 그런 부분들의 큰 리더들이 이거에 충분한 합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셨다. 그래. 근데 그 성화에 보면 부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다 진짜 엄청 잘생겼습니다. 솔직히 상위 한 5%를 그려놓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이네. 그렇게 그린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종교는 괜찮은데 뭔가 거기서 섬기는 어떤 상은 기본적으로 좀 안 예쁘게 하는 걸로 국민들 표준치의 하위 30%를 벗어나지 않게 예수님도 그냥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 절에 가면은 거기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거기 뭐냐. 거기 무슨 사신 그 4명의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무섭게. 부처님도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손대야 될 게 하나둘이 아니다. 실손보험 문제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손보험은 이대로 놔둬도 될 것이냐. 점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이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보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갈아타도록 자꾸 만드는 게 너무 예민한 보험으로 만들어 놨다. 안 타먹으면 바보가 되는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지금 우리 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의대 정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실손보험
제가 아직 실손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를 느끼고 이런 걸 내가 들면 안 되겠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두 개가 내 집, 실손보험 네. 두 개인데. 저는 부동산과 실손보험이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없어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하면서. 네. 네. 자, 홍콩과학 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손보험부터 빨리 네. 없애고 이번에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합의 테이블에 의사 선생님들이랑 돌아오시면 이 실손보험 문제 꼭 해결하고 이거 금융당국 책임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